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외측이 튀어나왔는데 저기다가 진짜로 뭐를 넣은 건가 뭐 그런 테크닉이 있다고 하더라. 외측에다가 뭐를 뭐 심은 건가 뭘 넣은 건가 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 작업이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잘했어. 진짜 자기 것처럼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신기하긴 하지만 자기 것처럼 언뜻 보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박재훈이 스쿼트를 300을 들어가지고 320을 들어가지고 이다리인데 지금 재훈이가 비교적 세 다리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 새끼가 뭐 한 570 든다는 거요? 이 중국 새끼가. 그러니까 저거 운동으로 되는 다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지. 이번에 김준호 클래식에서 1, 2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1, 2등부터 보고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성엽이가 컨디션을 되게 잘 만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성엽 선수는 얘가 왜 시합 당일에만 다리가 나오냐면 이거 성엽이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얘가 다리의 수분이 엄청 잘 차요. 완전히 몸 수분이 다 제거가 돼야지 그제서야 다리가 갈라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합 한 달 전부터 다리가 잘 갈리는 애들도 있는데요. 막 시합 일주일 아니면 3일 전 당일에만 물 겨우 다 빼야지 갈라진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스타일이 물에 굉장히 예민한 민감도를 보이는 애가 장성엽 다리야. 그래서 시합 일주일 전 3일 전까지도 잘 안 갈려요. 그러니까 깊이가 안 들어가. 분리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성엽이가 막 시합 1, 2주 전까지 보면은 이런 개떡으로 이게 시합 나갈 수 있나? 이번에 망했는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막 등에 살 접히고. 근데 당일 되면은 잘 만들어요. 그게 이제 장성엽의 스타일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대에서 좋은 게 장땡이죠. 그러니까 성엽이는 지금 장성엽, 박재훈의 어떤 레벨이랑 이제 상태는 자기가 시합 컨디셔닝 당일에 뽑아내는 그 이해도에 대해서 거의 끝난 단계야. 거의 완성이 돼가는 단계예요. 일단 얘네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 생태계 파괴 인조인간 그 147에 여기 이 중국 국가 여기 국가에서 만들어낸 이 어떤 생태계 괴물이 얘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과장 안 하고 새끼가 그 올림피아 212 나가면 2, 3등 몸이야. 그러니까 키원 빼고는 저 새끼를 누가 이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완성도든 뭐 괴물 몬스터든 하나하나당 부위든 컨디셔닝이든 이게 완전히 되거든. 내가 영상이랑 사진으로 봤는데 충격적인 정도니까. 그리고 저거 다리가요, 이거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100%.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포토샵 한 거 같잖아. AI로 그 장난친 거 같잖아요. 뭐 늘리거나 합성하거나 붙인 것처럼. 근데 성엽이랑 여러분 그 박재훈이 다리가 존나 좋은 편이거든. 그리고 얘네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구력이랑 중량 얼마나 치는지 박재훈 봤잖아. 걔네도 이렇게 안 나와요, 시범도. 근데 여기 외치게 올라와 있는 거 봐봐요. 그리고 근질은 우리나라 60kg급들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다리가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보면 더 기이한데, 그리고 컨디셔닝도 성엽이 옆에서 보면 성엽이도 스킨 잘 만들었거든요. 개떡으로 만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마어마하더라고 컨디션이. 여기서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 명암도 좋은데 가까이로 고화질로 가면 갈수록 그 근질하고 입체감까지 같이 나오면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집에서 봐도 뭐 실제로 보면 더 징그럽겠죠. 그러니까 막 닌자 거북이처럼 이게 드래곤볼에 나오는 몸 있잖아요. 짜글짜글한 거, 이 존나 짜글짜글해. 근데 볼륨하고 사이즈 되고 도저히 근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오픈 빌더보다 다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엽이가 비교적 어때요? 덜 뺀 것 같잖아. 우리가 눈앞에서 보면은 성엽이 혼자만 보면은 쩐다 이렇게 느낄 텐데 지금 어때요? 덜 뺀 것 같다. 그러니까 비시즌 같단 말이야. 그리고 오른쪽에 이 새끼 지금 등도 뒤져요. 보통 이제 광배만 좋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어깨 후면 지금 존나 크고 승모랑 등 뭐 둔근 다리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절대 동양인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포즈 때문에 여기서 점수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즈가 등 돌아가지고 아까 4번 포즈는 백으로 잡으면 분리도도 보이고 세밀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등하부도 있고 승모도 있고 어깨 후면도 보이고. 근데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이 포즈 같은 경우는 사실 별게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점수 따는데 명확하게 채점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얘처럼 등 기둥이 많이 발달하고 승모가 앞으로 돌출돼서 튀어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키리끈하고 승모가 확 다르잖아. 그러면 이 일반 보통의 선수는 성엽이 같은 이렇게 조금 납작하고 그냥 넓이만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형상을 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 오른쪽에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피지크하는 애들 중에 등 개 좋은 애들 등 기둥이랑 승모 막 나와 있는 애들처럼 나와 있잖아. 이러면은 비교 심사하기가 되게 쉽지. 그냥 개쩔잖아. 원래 5번에서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피지크 때문에 저기를 막 몇 년간 일부러 갖다 존나게 판색 아닌데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번 포즈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 승모가. 근데 피지크 선수 이상으로 나와버리죠, 저게. 그리고 옆다리는 또 성엽이가 더 좋아. 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외측이 튀어나왔는데 저기다가 진짜로 뭐를 넣은 건가 뭐 그런 테크닉이 있다고 하더라. 외측에다가 뭐를 뭐 심은 건가 뭘 넣은 건가 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 작업이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잘했어. 진짜 자기 것처럼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신기하긴 하지만 자기 것처럼 언뜻 보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박재훈이 스쿼트를 300을 들어가지고 320을 들어가지고 이다리인데 지금 재훈이가 비교적 세 다리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 새끼가 뭐 한 570 든다는 거요? 이 중국 새끼가. 그러니까 저거 운동으로 되는 다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지. 그리고 짜는 포즈를 잡아야 여러분들 그 몸을 이렇게 1번 포즈나 라인업 같은 거를 잡으면은 컨디셔닝이나 근질이 완전 다 보이진 않거든. 근데 정말 짜는 포즈를 해야, 드는 포즈, 팔을 드는 포즈나 펼치는 포즈보다 쥐어 짜는 포즈를 해야지 이제 좀 근질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포즈를 하면 어떤 3번 포즈나 모스큘라예요. 근데 모스큘라를 보면은 성엽이가 얼마나 몸을 잘 만들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왼쪽 봐봐. 이게 혼자 있으면은 이 교란종만 없었으면은 압도적이었어. 뭐 건우부터 그 밑으로는 성엽이랑 아예 레벨 자체가 달랐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무사, PCA, 뭐 그냥 생활체육대회, 도봉시장배 이런 애들이랑 뭐 뉴욕 프로 이런 거 붙는 것처럼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성엽이가 잘 만들었어. 와, 근데 이 교란종 뭐가 존나 튀어나와. 이 봐봐요. 아니 존나 짜글짜글한데 사이즈도 그렇고 볼륨감도 그렇고. 탱탱이파게 저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도 신기하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몸이 외국 선수치고도 막 흑인이나 백인치고도 좋은데 이런 몸이 중국이 보디빌딩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인구수가 다르니까. 옛날 시대부터 그랬는데 막 고구려 백제 시대 때부터 봐봐, 우리나라에서 보디빌딩 선수가 인구수 대비 10명이 시작을 해. 이제 지망생으로 10명이 아 나 선수 할 거야, 바디빌딩 할 거야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 중국에서는 5,000명 시작하는 거야, 똑같이. 그게 인구수 대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명이 시작을 하면은 그 10명의 재능의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야, 확률이. 거기서 재능이 있거나 근성이 있거나 노력이 되거나 유전자가 좋거나 이런 애 10명 중에 확률. 중국에서 5,000명 시작해요. 그럼 그 5,000명의 확률 중에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야. 그게 계속 플러스 돼봐요. 이번 달, 다음 달, 또 다음 달, 6개월, 1년. 그러니까 쟤네가 뭔가를 안 시작해서 그렇지 우리랑 똑같은 선상에서 뭔가를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 확률 싸움에서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보디빌딩 역사가 짧은데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꾸 괴물들이 나오고 미친 그 생태계 인조인간들이 나오냐. 시작 겁나 많이 하거든. 거기서 성과를 보는 애들, 외계 수용체를 갖고 있고 공룡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애들이나 뒤지는 애들이나 밑에 이제 가라앉는 애들은 안 보이는 거니까 걔는 발견을 못 하는 거고, 중국엔 왜 이렇게 괴물이 많냐라고 하는데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괴물이 많지. 우리나라 10명 시작하면 10명 중에 뭐 5년 10년 있으면 몇 명이나 계속하고 있겠냐. 한 가지 일을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중국은 시작이 5,000명 만 명이면 다음 주에도 5,000명 만 명. 그러면 그 성과가 다르지. 그게 무서운 일이야. 옛날 전쟁할 때도 그냥 지능이랑 지략이 안 좋아도 그냥 갖다 계속 때려박지 않냐,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 병기로 갔다가 그냥 숫자로 갔다가 떼거지로 그냥 가고 뭐 죽여도 뭐 맷집 사람들 없어지면 또 갖다 붙고 워낙 많으니까 인구가.